반갑습니다. 항공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백제 부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는 비참한 멸망을 맞게 됩니다. 약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해상왕국 백제가 어이없는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특히 계백장군을 비롯한 5,000명이 결사되는 황산벌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건만 의자왕을 비롯한 백제 귀족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당연합군에게 비굴하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백제에게도 희망의 서광이 비칩니다. 백제의 대반격, 바로 백제 부운동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 백제의 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나당연합군은 고구려 원정에 집중하느라고 백제에 대한 경계와 감시가 상당히 소홀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당나라는 백제의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었던 소정방의 주력 부대까지 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불지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제 유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제 부운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백제 부운동을 이끌었던 주력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복신과 도침이라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이 주류성에서 백제의 부운동이 깃발을 내걸자 이 백제의 부운동이 들불처럼 퍼지면서 백제 전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복신과 도침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신은 무왕의 조카로서 왕족이었던 사람이고 도침은 승이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 백제 부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 운동은 약 4년 가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종성에서는 흑치상제와 지수시 같은 뛰어난 명장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백제의 부운동이 구심점이 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과 그 아들 태자융은 이 당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인물로 내세울 인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본의 망명가에 있었던 왕자 부유풍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자왕의 이복동생으로 추정되고 또 사태강호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거의 30년 가까이 일본에 망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급거 기후시켜서 백제의 새로운 왕을 운입하고 백제 부운동의 구심점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초기에 이 백제 부운동의 기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나당연합군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연패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백제 부운동의 성공, 백제의 독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왜 실패로 끝났을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지도부의 내분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는 우리한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집안 싸움으로 망한다. 이 복신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도침을 죽이고 그 사람의 군대를 뺏어서 병권을 독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침을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복신은 도침을 죽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옹립한 왕이었던 부여풍 왕자마저 살해하고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야망까지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모를 하나 꾸미는데 아픈 척하고 들어누워요. 그럼 이제 부여풍 왕자가 병문안 오겠죠? 그때 암살했다는 계획을 세는데, 문제는 이 부여풍 왕자가 이 암살 음모 계획을 눈치채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복신마저 살해해버립니다. 따라서 복신이 먼저 도침을 죽이고 이 복신을 이제 부여풍 왕자가 살해하게 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골든타임에 백제 부운동의 지도부는 극심한 내분에 빠지게 된다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한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적 대의를 위해서 개인을 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넓은 도량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큰 그릇이고 지도자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좀 본받아야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이제 나당연합군의 반격이 거세지니까 부여풍 왕자가 일본에 외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외가 대규모 원병을 구원군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외는 왜 백제 부운동을 지원했을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백제와 외는 갑을 관계예요. 어찌 보면 외는 백제의 속국이니까 백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이 백제는 일본에게 있어서 우수한 선진 문화를 수입하는 중요한 창구, 통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외는 이 나당연합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일본 본토를 점령할지도 모르는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부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지원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백강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백강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고 또 역사적 의의도 크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이 백강 전투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강 전투는 서기 663년 백강에서 지금 금강하루죠. 나당연합군하고 백제외 연합군 사이에 벌어졌던 정말 치열했던 동아시아 국제대전입니다. 자, 그 당시 백제의 주력 부대는 어디든냐 주루숭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신라군이 또 주둔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수군이 백제의 주력군과 합력해서 백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 금강하루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나라 수군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백강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양측의 이 병력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당나라 수군은 약 170척의 군함에 17,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외는 훨씬 더 많았죠. 1,000척의 군함에 약 3만 명의 대군을 자랑합니다. 수적으로 매우 압도적 우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백강 전투의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외의 대패로 끝났거든요. 왜 그랬을까? 일단 외 군함은 굉장히 작습니다. 항상 애들은 백병전을 좋아하거든요. 기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배는 작아요. 반면에 당나라 수군은 굉장히 군함이 크고 원거리에서 해상 탈진을 벌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백강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금강하루가 지금 기블포, 그쪽 군산 앞바다지 않습니까? 그곳은 서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즉, 민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는데, 외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무시했고, 이것이 가장 큰 결정적 패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수군이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무시하고, 접근하게 된 거, 많이 붙어와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니까 썰물대에 갇혀버리죠. 외수군이 썰물에 갇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당나라 수군이 불화살을 이용해서 멀리서 화공작전을 펼치니까 외수군은 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000척의 배 중에 무려 400척 이상의 외선이 붙었고 백강 일대가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왜군은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막 도망가기 바빴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있었던 주루숭 일대에 있었던 백제의 주력군이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죠. 나당연합군의 협공을 받게 되고 결국 백제군은 전멸당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 그 부여풍 왕자가 차고 있던 복원마저 풀어헤치고 고구려로 도망가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백강 전투 이후로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낙담은 일러요. 왜냐하면 제가 임종선에서 흑치상지와 지수진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 흑치상지는 특히 백제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면 좀 백제에게도 반격의 희망이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임종선이 어떤 곳이냐면 충남 예산 대흥면에 있는 봉수상선입니다. 굉장히 험준한 지시에 위치한 천의 요새예요. 따라서 잘 버텨만 준다면 뭔가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흑치상지가 백제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면서 한편으로는 백제 최악의 반역자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느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최악의 반역자, 배신자. 자,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이 흑치상시와 임종선 전투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